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단원 4차시고요.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해재난과 관련된 형성평가입니다. 자, 자연재해재난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 문제. 폭풍, 대설, 운송수단 사고, 화학물질 유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인재가 있죠. 자연재난 쪽은 폭풍, 대설입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다음은 한신문 기사 내용이다. 보겠습니다. 강원, 충청 지역에 하루 최고 1000mm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시 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었으며 강한 바람에 의해 수확 직전에 과일들이 떨어져 거스농가의 피해가 컸다. 해변에서는 수산 양식의 피해를 입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잘 보니까 비가 1000mm가 왔대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대요. 딱 보니까 태풍이네요. 네. 비하고 바람하고 같이 온 건 태풍입니다. 자, 3번 다음은 재난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 땅이 갈라져 흔들리는 현상 지진입니다. 해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닷물의 해안 지역을 덮기도 합니다. 이거 지진 해일이죠. 답은 지진입니다. 그림은 지진이 발생한 후 강한 진동이 멈춘 후의 행동 요령이다. 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대피 장소로 간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대피할 때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고 있다면 재빨리 엘리베이터로 이동한다. 엘리베이터가 지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다 멈춰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가스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네. 급박하지 않으면은 가스 전기를 차단하고 올 수 있다면은 차단하고 오면 됩니다. 자, 낙하물이 떨어질 때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기억은 좀 틀린 겁니다. 니은 디귿. 네, 이렇게 니은 디귿. 다음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설명.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병원체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때 전파되고 공기나 물, 음식 등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어려워 예방하기가 쉽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증상이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 퍼지기 어려워. 지금 코로나 넓은 지역에 퍼졌잖아요. 네. 예방하기 쉽다.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재해재난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재난이다. 네. 사회재해재난을 고르라는 겁니다. 주로 안전소홀, 안전규정 무시, 기기 자체 결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내방송을 잘 듣고 대처하는 건 모든 재해재난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태풍, 화산은 자연재해고요. 운송수단 사고는 이건 인재죠. 요거네요. 요거. 사회재난 또는 인재라고 합니다. 감염성 질병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재해재난의 종류가 다른 것, 지진, 폭설, 화산, 화학물질 유출, 가뭄 이렇게 있습니다. 답은 4번. 요것만 인재고요. 나머지는 자연재해고요. 8번 강력한 태풍이 예상되는 기상청의 발표를 듣고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태풍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됩니다. 숨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다. 이건 간염병 예방이고요. 선박을 결박해 놓는다. 예, 이거 맞습니다. 바람 많이 부니까 선박을 묶어놔야 되겠고요.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귿 리을이네요. 답은 5번. 자, 그림은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사람은 요 화살표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요거 사고 발생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의 수직인 방향으로 대피한다. 수직인 방향 또는 대각선 대피 방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
자,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그러면은 연기를 안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연기와 또 연기가 오는 유출되는 그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유출된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출된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일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바람의 방향대로 도망가 봐야 소용없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자, 대피하는 방법의 공통점, 이거에 대한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유출 장소에서 바람을 고려해서 멀리 도망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결국. 유출 장소로부터 멀리 도망간다. 근데 뭘 고려해야 되냐?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자, 10번. 다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재해재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으로 최초로 발견된 곳은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3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격리된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질병은 중동 지역에서 낙타와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었다. 이러한 감염성의 질병이 확산되는 경로 두 가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은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직접 전파가 있고, 직접 전파는 사람과 사람. 간접 전파는 공기나 물건, 모기,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 재해재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재해재난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기상재해의 종류에는 감염성 질병의 확산이나 화학물질 유출 등이 있다. 기상재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감염성 확산과 화학물질 유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X. 3번. 감염성 질병은 공기나 물, 환자가 만졌던 물건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네, 간접 전파가 있죠. 동그라미. 화학물질의 유출은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며 넓은 지역에서 퍼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화학물질 유출도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넓은 지역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자, 5번 운송수단 사고는 대부분 안전관리 소홀해서 일어나거나 안전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2번 지진이 발생할 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땅의 불안정한 지역을 피해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또한 건물을 지을 때 벽의 대각선으로 지지대를 세우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 잘 견디는 설계, 그거를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13번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대처 방안. 대피 후 옷을 갈아입고 비눗물로 씻는다. 네, 맞죠. 대피할 때 비옷이나 큰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싼다. 네, 맞습니다. 기억, 니은 답입니다. 실내를 대피한 경우 외부 공기와 통하는 환풍기를 작동하면은 실내로 대피하는 의미가 없죠. 4번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사고 발생 지역으로 대피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대피하게 되면은 그 유독 물질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거의 설명이다. 역시 메르스 또 나왔네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질병으로 최초로 발견된 곳은 2010년 아까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30여 명이 사망하고 낙타와 접촉을 가능성이 있고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러한 재해재난의 종류,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감염성 질병. 여기 있다. 감염성 질병. 요거 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이러한 질병이 전파되는 방법,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었죠.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 발생할 때 대처 방안 두 가지. 네, 대처 방안 두 가지는 감염성 질병은 일단 손 잘 씻고 개인위생 잘 하고 기침 잘 가리고 충분히 익혀 먹고 예방접종도 하고 무엇보다 마스크 쓰라고 그랬죠. 그런 거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면 됩니다. 자, 17번 재해재난 종류가 다른 거 황사로 인해 호흡기 질환자가 생겼다. 유행성 눈병이 전파되면서 환자가 증가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졌다. 가뭄으로 인해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가 있었다. 네, 황사, 지진, 가뭄, 집중호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다 자연재해죠. 근데 유행성 눈병이 발생했다. 이거 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18번 가에서 나중에 설명하는 재해재난의 종류를 옳게 짝지은 거. 해저에서 발생하면 바닷물의 해안 지역을 덮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강한 바람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집중호우를 동반하기도 한다. 화산재나 용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따로따로네요. 같은 게 아니라. 자, 봅시다. 해저에서 발생하면 바닷물이나 해안 지역을 덮쳐 피해를 줄 수 있다. 요거 지진입니다. 뭐 지진 고르면 되죠. 요거나 요거겠네요. 3번이나 4번이겠네요. 강한 바람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준다. 강한 바람에 피해를 주는 것도 집중호우도 동반됐어요. 이거 태풍이죠. 답 3번이네요. 3번. 디귿 보면 화산재나 용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화산. 답 3번입니다. 19번 지진에 대비하여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지진. 응급약품 미리 준비하면 좋고요. 지붕의 벽을 미리 점검하고 큰 가구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강풍에 대비해 유리창에 테이프 안전필름 붙인다. 지진의 태풍이 웬 말이냐? 답 4번이네요. 자, 5번 읽어볼게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걸 대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답 4번입니다. 감염성 질병이 확산될 때 대처 방안 두 가지. 감염성 질병은 뭐라고 했어요? 음식 충분히 시켜 먹고 손 자주 씻고. 네, 1번하고 5번입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20번 답 1번과 5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